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저항 그리고 콘덴서를 이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부품은 이제 음, 코일이다라고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이라는 부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쿠리선을 이렇게 돌돌돌 마른 형태,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코일이고, 요렇게 생긴 것도 이제 녹색으로 생겼는데 그 안에 색깔이 있죠. 요 색깔이 의미를 하는 것은 값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가지고 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SMD다라고 하는 뒷판에 이 SMD라고 하는 것은 그 부품을 깃판, 우리가 PC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깃판에 장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앞에서 제기된 이러한 부품이나 이러한 부품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고 구멍 사이에다가 요 단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반대편에서 우리가 납땜을 인두를 가지고 납을 녹여서 이 부품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SMD라고 이제 앞에서 뭐 저항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콘덴서도 있었고, 이 코일도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 이건 바닥면에서 본 겁니다. 이런 거는 SMD라고 하는 것은 깃판에 PCB에 구멍을 뚫지 않고 구멍을 뚫지 않는 상태에서 부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SMD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것의 헤로드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앞에서 우리가 저항 원계나 오hm 단위로 읽는다 그랬죠. 그리고 콘덴서는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일은 뭐냐면은 mH, 이거는 밀리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기본 단위는 미리 헨리, 이때는 우리가 헨리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사나 또는 그 산업기사의 실기 시험을 칠 때에는 코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콘덴서 또는 저항, 콘덴서도 그렇게 많은 경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되긴 하지만 저항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고요. 코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거의 볼 수 없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실제 이 코일로만 사용하진 않고 뒤에 가서 릴레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릴레이라는 부품 안에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되지, 이러한 코일이나 이렇게 생긴 코일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었지, 앞에서 이었지 한 게 지금 우리가 저항은 이제 R, 이걸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읽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콘덴서는 영문표 뭐로 표시한다 그랬죠? C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L로 표시합니다. 코일은 L, 콘덴서는 C, 저항은 R로 표시를 하고, 이 R, L, C 이 세 개를 우리가 수동 소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동 소자가 RLC 부품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능동 소자. 능동 소자는 일반적으로 반도체로 만들어진 부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능동 소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생긴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다이오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이오드 기호는 좀 여기는 이제 특수한 기호 다이오드에 되는 거고 이제 어, 다이오드는 이와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게 하는 소자가 이제 다이오드 한쪽 방향. 반대로는 전류를 흘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기호의 이 부분 바 부분이 좀 여러분들 이 부품에 대해서 보면 이쪽 부분을 잘 보면 약간 하얗게 보이죠. 요 하얀 게 바로 요런 표시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빨가면서 요 끝이 까맣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부품은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다이오드고 요거는 제너 다이오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앞에서 우리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다이오드가 되겠고, 자, 요 밑에 그림은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요런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고 한다겠죠? 제가 설명했죠. SMD 타입의 저항이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MD 타입의 저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여기 실제 SMD 타입의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다이오드를 우리가 SMD 타입으로는 이런 모양, 거의 저항의 크기가 비슷하죠.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일반 색깔이 붙어 있는 저항을 봤었죠. 그거하고 요 다이오드하고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단자가 몇 개 있냐면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 다이오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브릿지 다이오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이오드 4개가 이와 같이 마름 목골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이같이 어, 어떤 부품을 마름 목골 이러한 마름 목골 형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브릿지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브릿지는 브릿지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이오드를 가지고 브릿지 모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브릿지 다이오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총 4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품을 몇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부품을 네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연결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은 요거는 브릿지 다이오드고 요거는 일반 다이오드고 제너 다이오드인데 일반 다이오드인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제너 다이오드인데 요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 준비를 하면서 사용되는 다이오드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하고 일반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렇게 생긴 것은 일반 다이오드 이렇게 빨갛게 생긴 것은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회로를 만들 때 또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은 바로 LED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LED라고 하는 것은 용어 뭐 LED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자제품 중에서 불빛이 나는 건 다 LED죠. 그래서 뭐 요즘은 예를 들어 이런 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카메라 옆에 뭐 그 LED 프레시 기능을 쓴다 그러죠. 그 보면 LED 불이 나오고 있으면서 하여튼 요즘은 전자제품에서 또는 어떤 불빛을 내는 거는 다 LED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녹색과 같이 생긴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좀 작죠. 그리고 이건 좀 더 작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SMD 저항이나 SMD 콘덴서 그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요 크기가 실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MD 타입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그러니까 지름이 우리가 5mm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요 지름이 3mm. 그래서 우리 LED가 이제 작은 거는 3mm, 큰 거는 5mm,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 지름이 한 10mm 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작은 걸 많이 쓰니까 3mm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뭐그 LED 플래시 또는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핸드폰 카메라 옆에 보게 되면은 밝게 불빛이 나는 부분이 있고 LED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생긴 LED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 표시 여기 녹색 부분 표시가 있죠. 이게 바로 요 플러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보게 되면 요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긴 쪽 단자를 우리가 플러스 짧은 쪽 단자, 뭐 사진이 잘려가지고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거고, 이 사용하다 보면 이 다리를 그냥 똑같이 잘라버리고 구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넓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은 넓적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쪽 좁게 보이죠? 그래서 넓적한 부분이 플러스 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쪽이 길고 요쪽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쪽이, 조그마한 쪽이 플러스고, 넓적한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넓적하죠? 좁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요거는,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 아주 약합니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수업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계측기를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이 LED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LED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재료 중에 가장 간단한 다이오드들의 종류에 대해서 했었고, 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다이오드 중에 반도체 중에서 다이오드보다 한 단계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부품,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이는 부품, 이 부품들을 우리가 잠깐만.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TR이다라고 하는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MPN 그리고 PMP. 그러니까 MPN형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 또는 PNP형 트랜지스터 해서 두 가지 나오는 거에서 두 가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재료에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다는데 그러한 반도체를 N형, P형, N형 이런 순으로 겹합을 시킨 것을 우리가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P형, N형, P형 이 순서로 접합을 시킨 것을 PNP형 트랜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실제 세로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거의 한 90%는 NPN형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고 한 10% 정도만 PNP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것은 NPN형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기호는 이건 여기 보면은 트랜지스터는 크게 단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을 영어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에미터, 저 에미터 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컬렉터, 컬 또는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렉터 또는 컬렉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좀 지우고 갈게요. 줄여서 이것을 이제 에미터의 E, 베이스의 B, 콜렉터의 C.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단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얘기를 하고 에미터 단자 쪽에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론 설명할 때 한번 설명했었죠.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류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NPN형 트랜지스터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 요거는 PNP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있으면은 어디서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그러니까 NPN형 트랜지스터하고 PNP형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NPN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PNP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도 보게 되면은 트렌드는 단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실물도 보게 되면 1, 2, 3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예를 들어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닙니다. 저는 트랜지스터 종류마다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의 위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애를 많이 먹이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정비사나 산업회사 시험 치러 가서 트랜스를 두고 사용 회로도대로 회로를 구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트랜스터의 단자가 1, 2, 3이 어떤 게 에미터고 어떤 게 베이스고 어떤 게 콜렉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계측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내야만 제대로 주어진 회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트의 단자가 어떤 게 에미터고 어떤 게 베이스, 어떤 게 컬렉터인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트렌트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세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SND 타입이고 자 요거는 트랜스터가 크죠. 요건 트랜스터가 작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부품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큰 거하고 작은 거의 차이점이 뭘까?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거는
전류를 많이 흘리게 하기 위해서 부품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부품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작게 만들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느냐? 바로 전류의 양,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가 그 양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것과 같이 요 트랜저는 많은 전류를 흘릴 때, 요 트랜저는 적은 전류를 흐를 때. 자, 그런데 자, 얘는 얘보다 더 적은 전류 흐를 때 쓸까? 아닙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안에 반도체 이걸 이제 펴서 뭐 들여다보면 요 안에 반도체 크기는 요만합니다. 요거의 반도체 크기는 요만합니다. 요거의 반도체 얘 안에 들어있는 실제 반도체 크기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을 얘는 다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깃판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멍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깃판이 커지게 되는데 요와 같이 SND 타입의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깃판의 사이즈가 전자기판의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만드는 회로는 대부분이 요 부품 그러니까 뭐 1, 2, 3이라고 했을 때 2번 부품보다는 3번 형태의 부품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당도 뭐 수백 가지 있듯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름이 이제 주어지면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이 S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트랜지스터에 공통적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S 다음에는 A, B, C, D 네 가지의 영문자가 오고 그거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18, 15 이와 같이 네 자리 또는 세 자리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조명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겨져 있든 아니면은 요것만 있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문자하고 숫자 ES는 빠지고 이렇게 적혀 있든 아니면 이렇게 적혀 있든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오는 숫자는 뭐 그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부여하는 이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숫자 바로 앞에 오는 영문자입니다. 숫자 바로 앞에 오는 영문자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A, B, C, D. 그러니까 요 이제 좀 지우고 올게요. 자, 다시 A, B, C, D 에서 오게 되는데 앞에 오는 영문자가 A와 B면은 PMP형 트랜지스터입니다. C와 D가 오면은 MPN형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문자를 보고 이 트랜지스터는 MPN형 트랜지스터구나 또는 PMP형 트랜지스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와 C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작은 전류. 예, 예. A와 C는 요렇게 생긴 트랜지스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류를 흘리는 트랜지스터에 이름을 붙이고 B와 D는 요겁니다. 그래서 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B1, 2, 3이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러니까 얘는 B가 오겠죠. 여기에 B 뭐 1, 2, 3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B하고 뭐 D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형은 A하고 C 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B가 왔다. 그럼 이건 뭐다? PMP형 트랜스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C와 D가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뭐라고? MPN형 트랜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비사를 하든 산업기사를 하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